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강한 자외선에만 주의하시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고 오존 농도도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활동하시기에 참 좋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쓰신다면 잠깐의 산책으로 기분 전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오후에만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대기 불안정이 일어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내일부터 점차 흐려져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리겠고요.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계속해서 구름만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 23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포항에서 완공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진 장치길래 전 세계가 고성능 가속기를 가지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 우주선을 닮은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태양보다 1억 배 밝은 빛을 냅니다. 그런데 4세대 가속기는 3세대 가속기보다 무려 10억 배나 더 밝은 빛을 냅니다. 활 시위를 당기듯 전자를 쏴 1km가 넘는 빔 라인에서 빛을 가속시키는데 이 빛을 이용하면 현재 기술로는 100조분의 1초에 일어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고 앞으로 기술이 더 보완되면 1000조분의 1초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시간이 약 1000조분의 1초로 추정되는데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좀 더 진화하면 이 찰나의 순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 아주 쉽고 싸게 분해되는 과정만 찾으면은 이제는 석유를 쓰지 않고 수소를 쓰는 그런 수소 경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성능을 갖추다 보니 4세대 가속기는 약물이 세포막을 뚫고 나가는 과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커다란 단백질과 죽은 냉동세포만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변화로 신약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3세대가 마치 백화점식의 설비라면은 4세대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파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명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관련 연구와 이용에 있어 전 세계에 통용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연구 과제를 협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해 전 세계 모든 연구자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대신 연구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탑 클래스의 연구진들이 포항에 와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가속기,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라고 보겠습니다.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포항에 모여서 연구를 하고 인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연구 결과가 포항에서 만들어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설림병원 회생안이 병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정상화의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어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 92%와 회생채권 67%의 동의를 받아 회생 절차를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설림병원은 경상북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법적 과정을 거쳐 이르면 7, 8월쯤 인수를 결정한 부산의 은성의료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최인준 교수팀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최 교수와 박사과정 성상현, 이주석 씨 팀은 기업 비즈니스 운영 방법론을 발표해 미국 산호세 주립대에서 열린 개방형 혁신복잡성학회 학술대회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았고 기업가센터 윤정현 교수 역시 최 교수의 지도 아래 아름다운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개방형 혁신복잡성학회는 경영경제 분야에서 정보통신과 공학부문 이슈를 다루는 권위 있는 국제학회입니다. 천혜의 섬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도 해조류가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릉군이 해적 생물을 잡아내고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입니다. 항내 바닷속에 들어가자 회사한 조개류가 널려 있습니다. 성게와 불가사리가 늘어나면서 해조류는 많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각종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독도 일부 해역에도 갯녹음이 진행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포스코 봉사단은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성게와 불가사리 800kg과 폐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를 걷어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저에 있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해초를 잡아먹는 불가사리, 성게 이런 거를 구제함으로써 성게나 불가사리를 잡아내 주셔가지고 우리 갯녹음도 방지가 되고 앞으로 바다숲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결과 동해 연안의 전체 한반 61%가 바다 사막으로 변했고 울릉도 해역도 25% 이상 갯녹음 현상이 퍼졌습니다. 해양 환경이 악화되자 울릉도는 내년까지 북면 현포리에 바다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어초 투하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적 생물 구제 사업을 하고 독도 연안의 해저류용 숲 조성 인공어초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38기를 울릉도에 설치하기로 했고 해양과학기술원도 독도 해역의 환경 변화와 해적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58개 선사를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데 선사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교육 효과 등을 평가해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육 기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해수욕이나 갯벌 체험 등 해양 레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해황 예보도를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각종 해양 레저 활동 때 도움이 되는 물때와 파고, 요속 수온 등 해양 예측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 등이 집중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고 사업 또한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몰제 적용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줄여나가는 게 없어요. 보조금을 경주엑스포 관람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 보조금으로서 자체 회원들을 이렇게 관람하는 데 써도 됩니까 우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항시는 지원 근거에 따라 지급했지만 적절성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 기부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한데 거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의 계약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연초에 이런 계획을 하셔서 입찰 볼 건 입찰 보고 긴급 사항은 수의 계약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포항시는 긴급 공사가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입찰을 해가지고 뭐 예산도 아끼고 그런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 검침원의 실수로 25배의 요금 폭탄이 있었다며 자가 검침과 원격 검침 활성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이모 지지자는 어제 현역 지방의원 4-5명을 포함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2명 등 40여 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 막바지에 불거진 포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이들은 8년 전이라 오래된 점과 담당 과정이 고인이 된 점, 그리고 고소해도 결과가 늦게 나오는 점 등을 교묘히 선거에 악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선정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의 사실 여부와 함께 박 전 시장의 불리한 내용을 상대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전파했는지 여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포스코가 윤리상담과 비윤리 행위 신고를 세계 6개 국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방문객을 비롯해 투자자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도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윤리상담과 비윤리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임직원이 윤리규범과 반부패, 공정거래 등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교육과 상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상당수 초중고등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통제할 뿐 아직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서 학생들이 장기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우레탄 트랙이 깔려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트랙 곳곳에 발판과 통제선을 설치해 우레탄 트랙과의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교사도 함께 나와 있지만 학생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우레탄 트랙으로 다닙니다. 사람들 애들 그냥 다 지나가서 선생님들 보면 그냥 가요. 선생님들 다 밟고 다니시고. 납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 나노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 막 반성을 하거든요. 친구랑 교육 보기 심했어요. 한번 더 밟아볼라. 우레탄 트랙을 깐 전체 학교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입니다. 중금속 트랙은 모두 걷어내거나 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트랙을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데 학교 하나에 약 1억 원에서 3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했지만 교체와 보수를 위한 예산은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던 거더라고요. 했는데 1차적으로는 잘 안 됐다 하는 얘기 듣고 또 일부에서는 다시 또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교육환경도 우리도 나름대로 또 교육청에서도 또 확보를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보수 방식과 예산 문제 등으로 당분간은 여전히 중금속 노출 위험 속에 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동경주 세계읍면발전협의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경주에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주가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정부가 특별법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을 경주에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드시 약속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까지 타 지역으로 이송하기로 했던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 여론을 무시한 건식 저장고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북의 수산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경북의 수산물 수출액은 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미김이 550만 달러, 조미 오징어 450만 달러, 게장과 전복장, 새우장 등이 100만 달러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개장하는 중국 상하이 수산물 홍보관에 경북 수산물 시식 코너를 마련하는 한편 11월 칭타오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어업 박람회에 수산물 가공업체를 참가시키는 등 해외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장계향 선생의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 조리법의 대중화를 위한 요리 강좌가 개설 1년째를 맞았는데요. 전국 27곳에서 열려 현재까지 35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할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음식 디미방 푸드스쿨 강좌입니다. 요리 경력이 상당해 보이는 주부부터 미혼 여성과 20대 남성까지 수강생층이 다양합니다.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한 식재료 손질법을 다시금 익히고 불에 굽고 튀기는 것이 아닌 삶거나 무치는 것 위주의 조리법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일반인 가정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음식 디미방에 기록된 24가지 음식의 조리법을 배웁니다. 이를 수료한 뒤 전문가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하면 음식 디미방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디미방이라 그래서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국 최초의 요리책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되게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자극이 적은 조리법을 찾는 웰빙 식단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멀리 제주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서울로 올 정도입니다. 요리가 아주 좋아요. 수도권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강의할 때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 부산, 검산, 통영 막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니까. 이번 달부터 푸드스쿨 5기가 시작된 가운데 열띤 호응을 반영해 영양군은 강의 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밥살용 쌀을 수입하면서 우리 쌀 생산은 강제적으로 감축한다며 밥살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농은 오는 25일 전국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9월 전국 쌀 생산대회, 11월 민중 총궐기에서 밥살용 쌀 수입을 막고 우리 쌀을 지키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올해 처음으로 반입된 밥살용 수입쌀 2만 5천 톤을 입찰로 처분했습니다. 포항시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전기차 구매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3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차 희망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30명이 신청해 올해 포항시에 배정된 민간보급 물량 80대 가운데 나머지 50대가 소진될 때까지 전기차 구입 희망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올해 포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1,800만 원과 충전기 설치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하반기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 1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해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 2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지난 1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됐던 신임 원장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정책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입니다. 공모 접수는 오는 22일까지이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임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오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8월 27일 경기도 일산까지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수와 입학사정관이 참석해 지난해 입시 결과 분석 자료와 2017학년도 전형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1:1 개별 상담 시간도 마련합니다.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포항교육지원청의 독서토론대회가 토론문화 정착과 학생들의 발표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독서토론대회는 포항시의 특색 교육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토론대회를 개최해 6월에 시작되는 독서토론 토요리그전과 10월에 열리는 포항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독서토론 토요리그전은 포항저 초등학교에서 학교별 대표 3명을 뽑아 학교 간 대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18명을 선발해 장학금 2,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11명에게는 연간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이 지원되며 대학생 7명에게는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7년 장학기금을 설치해 지금까지 703명에게 10억 8,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은 다음 달부터 여름 항공 캠프를 열기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참가자 7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로 4년째인 이번 캠프에서는 알기 쉬운 항공이론과 항공기초영어, 모의 비행훈련 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18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항공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은 지금까지 342명의 민간 항공조종사를 배출하는 등 국내 최고의 비행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고추의 초기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이 이달 초 영양 등 도내고추 주산지 225농가를 대상으로 작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고추대는 4cm가량 작고 가지수도 0.6개 적었습니다. 이는 잦은 비로 모종을 옮겨 심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후에는 고온으로 활착이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영양고추 시험장은 적게 비료를 줘 생육을 촉진시키고 진딧물, 총채벌레 방제와 장마철 탄저병 방제도 철저히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고 오존 농도도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활동하시기에 참 좋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쓰신다면 잠깐의 산책으로 기분 전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오후에만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대기 불안정이 일어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내일부터 점차 흐려져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리겠고요.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계속해서 구름만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 23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